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개정판 합격반 2차 2과목 9강 강의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작물의 핵심이고요.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논작물과 밭작물은 거의 뭐 한 20점에서 30점 정도 배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잘해도 여러분들은 일단 전체 점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특히 출제가 된 품목, 그리고 왜 그것이 출제가 되었고 그것을 어떻게 문제 해결하지 라고 본다면 공부할 분량이 생각보다는 적어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공부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뉴턴의 제1법칙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뉴턴의 제1법칙. 제1법칙이 어떤 거죠? 관성의 법칙이죠. 관성의 법칙이다. 관성의 법칙이기 때문에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기를 원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기를 원하는 것이 관성의 법칙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시간이 많다라고 했을 때 정말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잘 보면, 그래서 시간이 많기 위해서는 출퇴근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되면 이때 공부할 수 있죠. 출퇴근 시간에 이어폰 꽂고 계속 들으면서 내가 그것에 왜 그럴까 하고 경물치지 관점에서 본다면 이 2시간은 아주 소중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하루에 플러스 퇴근 후 이렇게 한다면 약 5시간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합격권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면 공부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친구의 약속,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도 당당히 내 공부 한번 도전해 본다. 이렇게 했을 때 엄마를 응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결코 적지 않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 중에서 움직이는 쪽에 시간이 많은 쪽에 할애를 하게 되면 계속 그것이 많아진다 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서울에서 지금 2군데 학원에 강의하고 제주도에서 서귀포 YW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매주 월, 화, 수, 목 이렇게 해서 유튜브 강의까지 하다 보니까 남들이 보면 엄청 바쁜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왜? 시간 조율을 한단 말이죠. 내 시간을 어떻게 확보하지 라고 했다면 그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친구들 모임 갈 때도 저는 시간이 없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2달에 한 번씩 가더라도 아주 박수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은 가치 있게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어떻게 하면 쉽게 강의할 수 있을지, 또는 유튜브도 지금 보시면 1차 원데이 특강, 합격강, VIP반 이렇게 묶음으로 이렇게 만드는 작업, 그리고 표지도 이제 썸네일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독학으로 공부를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걸 더 외부에서 잘하시는 전문가를 찾아서 시간당 얼마씩 주고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간을 어떻게 내가 확보하지 하는 부분에서 두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제2법칙을 본다면 제2법칙에서 F 이꼬르 MA잖아요. 그죠? 질량 곱하기 가속도란 말이죠. 이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 시간이 되겠죠. 공부 시간은 사람에 따라서 뭐 1시간부터 하루에 많이 하면 한 10시간 정도까지도 차이가 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적으로 한 5시간 정도만 확보한다고 보면 이것은 크게 사람에 따라서 2~3배 이상 차이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2배 정도 생각나지만, 이 A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공부 방법입니다. 공부 방법에 따라서 효율은 1에서 한 10배 정도까지 차이 나요. 공부 시간은 뭐 많아야 2배 정도 차이 나겠지만 공부 방법에 따라서는 확 다르다.
그래서 가속도에서 제가 분류하고 그 다음에 작물이 왜 그렇지 하고 자꾸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바로 그 작물을 정확하게 우리는 써내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아는 것만으로 풀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평조단 수미 그러면 그 용어에 따라서 쫙쫙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간단해진다 하는 부분에서 공부 방법을 중요시 여겨라. 그러면 우리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60% 이상만 맞으면 합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뉴턴의 제1법칙과 제2법칙을 고려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차 2과목은 현재 밭작물까지 끝내놓고 2차 1과목과 2과목을 진도 나가면 거의 한 7월달까지는 웬만하면 제가 완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사 대상 면적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조사 대상 면적이고, 우리가 평가사가 조사해야 될 면적이 뭐냐, 그 기준은 실제 경작 면적이더라. 그 중에서 고사 면적과 미보상, 기수학이라고 하는 기호화시키자. 왜? 요즘은 시험이 이게 나열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기호는 아주 강력한 힘을 준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고사 면적은 말 그대로 보상하는 손해로 100% 답이 나왔고, 미보상은 100% 보상을 안 해주겠다는 거죠. 보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수학을 하면 당연히 보상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핵심적인 개념을 잡아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조사 대상 면적은 바로 그 담보로 애매하게 몇 퍼센트 정도 입었지라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전체 조사를 대부분 할 수 없으니, 그래서 표본 구간을 정해서 이것을 가지고 전체로 환산해 주는 게 우리 일이다. 그러니까 피해율을 산정하는 것이 우리 일이고, 그 피해율의 핵심이 바로 수확량에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제외한 모든 품목들은 평조단 수미 공식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평조단 수미라고 하는 이 공식만 구하면, 왜 구했지 했을 때는 바로 피해를 구하고 보험금을 구하기 위해서, 그 5가지만 하면 나머지 피해율을 구하고 보험금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근데 수확량이 뭔데 했을 때는 바로 조사 대상 면적. 우리가 조사 대상 면적에서 조사값이란 말이죠. 이게 2라고 하는 것은 조사 대상 면적이고 3은 조사 대상 면적. 표본 구간당, 요 구간당 기준인 과수에 쓰는 주당 얼마나 열려있지, 그리고 요거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얼마지 하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조사 대상 면적 곱하기 조사값, 그리고 보상 안 해줄 것은 곱표는 그 원인으로 고사됐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세모와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이것은 계약자의 책임이잖아요. 그죠? 보상하지 않을 거고, 그러면 기수학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수학에 대해서는 단위 면적당 평년 수확량인 기준값을 가지고 해버리면 이 문제는 풀리더라. 미보상 감소는 간단하죠. 평년 수확량에서 이번에 수확한 그 감소된 것에 대해서 미보상 비율은 평가사가 10%, 15% 이렇게 매기면 그것을 가지고 곱해 줘버리면 간단하게 미보상이 된다. 그리고 피해율은 평수 미평이다. 이 부분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이 잘 나왔던 부분, 그것이 바로 옥수수의 보험금이더라. 그래서 옥수수의 보험금은 이처럼 공식을 사용한다. 손자보험이라고 하죠.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알고 보면 모든 공식은 이 공식을 써야 되죠. 그죠? 근데 시간을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왜냐하면 손해액이라는 것은 보험 가입 금액에서 그죠?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에서 얼마나 피해를 입었지 하는 피해율 마이너스 보험 가입 금액에서 얼마나 자기 부담을 하지, 자기 부담 비율. 그래서 보험금은 이렇게 되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중복되니까 간단하게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 가입 금액
가입금액 곱하기 요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 되더라. 이게 한 번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줄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꼭 이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을 써야 되는 공식, 이 공식을 써야 되는 것은 제가 네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처럼 손해액이 보험 가입 금액보다 크다면 1000만원이고 손해액이 1300만원 났을 때 1300만원이 나고 자기 부담금이 100만원일 때, 이럴 때 먼저 보험 가입과 손해액을 해버렸을 경우 자기 부담금은 100만원을 빼야 되니까 보통의 경우는 보험 가입 금액과 비교해서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 부담금을 갖다 가로 속에서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가입 금액이 1000만원이고 손해액이 1300이고 자기 부담이 100만원이라면 이것은 바로 1000만원이 나오죠. 1000만원이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이것은 먼저 1000만원이 자금값으로 나오고 100만원을 빼주니까 이거는 900만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손자보험은 이처럼 계산이 보험가입 금액과 일정 비율로 되지 않은 경우, 그럴 경우에 있는데 네 가지 타입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첫째 타입이 바로 옥수수다. 두 번째가 온주밀감이다. 망감류는 아니죠. 망감류는 아니다. 왜? 온주밀감에서는 동상의 특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상의 특약 때문에 가입했을 경우, 그죠? 자기 부담금은 별도의 공식이 있다면, 자기 부담금은 별도의 공식이 있기 때문에 꼭 비례되지 않는다. 그래서 온주밀감만 오케이 하고, 망감류는 동상의 특약을 주계약에서 담보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축과, 네 번째는 축사가 되겠죠. 이것도 자기 부담금이 일정 비율로 되지 않더라. 가축에서는 이제 폭염, 정기적 장치, 그 다음에 질병, 요럴 경우에는 한도로 200만원 한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별도로 자기부담금이 존재하더라. 축사도 마찬가지죠. 자기부담금이 10만원에서 100만원, 30만원에서 100만원, 10만원에서 30만원, 이게 비율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특히 옥수수처럼 보험 가입 금액과 손해액을 먼저 한도 체크하고 난 뒤에 자기 부담을 빼는 것은 딱 세 가지. 그죠? 바로 옥수수,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 축사입니다. 4대 시설 중에서 축사에 해당되더라. 그래서 암기 팁은 옥수수, 그 다음에 가축과 축사는 한비자라고 그랬죠. 한비자다. 그 자기 부담금 별도로 빼주죠. 이렇게 하면 한비자가 가축, 소나 돼지고기를 좋아했고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외양간이 잤다 하기 때문에 그 외양간이 축사가 되겠죠. 이렇게 스토리로 전개를 해버리면 이 부분도 그닥 어렵지가 않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옥수수의 보험금 산정하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되는데, 이때 옥수수는 피해 수확량을 거는 피해 수확량에서 항상 미보상 감수량이 있으면 항상 해주라 그랬죠. 미보상 감수량은 항상 어디가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손해가 났을 때 피해 수확량에서 보상 안 해줄 것은 당연히 미보상을 빼주는 것이 바로 손해액의 기본적인 개념이더라. 그래서 양이 나왔으면 표준 가격은 주어지니까 당연히 양을 액으로 했을 때는 돈이더라. 액은 돈이더라. 그래서 돈이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해 주니까 당연히 이거는 주어지는 값으로 하면 된다. 자기 부담금은 보험 가입 금액에서 자기 부담 비율, 미보상 감수량은 피해 수확량에서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면 된다 하는 부분이고, 피해 수확량은 평조단 수미를 응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옥수수는 1주 재배와 2주 재배, 즉
요 1항이 있으면 한 주 재배가 있고 구멍에다가 2개를 넣으면 2주 재배가 되죠. 평년 수확량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표준 수확량을 우리는 사용하다 보니까 앞에 평조단 아니고 표조단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평조단 수미가 아니고 피고미로 바뀌더라. 피의 수확량에 대해서 고사, 고표가 들어간다.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다 해놨죠. 옥수수는 1주 재배, 2주 재배 방식이 있으므로 평년 수확량 개념이 없다. 그래서 표준 수확량을 사용한다. 농업수입 안정보험에서 옥수수가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은 이제 표준 수확량의 100%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내후년 돼서 이 공식은 바뀔지 안 바뀔지는 그것은 평가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크게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피해 수확량을 구해서 옥수수가 정상인 것 빼고 그 다음에 상중하로 나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 시간이 훨씬 적게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결정이 되면 그때가 사면 되고 지금은 당분간은 이렇게 옥수수의 보험금에 있어서 피해 수확량을 구하는 것은 그대로 갈 거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표, 조, 단,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 할 때 피, 그래서 피해 수확량을 구한다. 그 다음에 고사 면적, X죠. 그래서 피, 고, 미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 의미를 알아둬야 된다. 표조단 피고미다 하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아낸다. 그래서 표, 조, 단, 단위 면적당 피해 수확량. 그래서 피해 수확량은 이렇게 하고 피, 고. 다른 S는 X와 세모와 동그라미에 대해서 수확량을 해줬지만 피해 수확량이니까 반대로 가야 된다. 반대로 가는 것이 바로 이렇게 피해 수확량은 피, 고, 미. 이렇게 해서 미보상 감수량은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미보상 감수량. 이것은 바로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을 뺀 이것에 대해서 미보상 비율을 해주는 것과 요것의 의미는 평년 수확량에서 우리가 수확량을 직접 표본 조사를 통해서 구했단 말이죠. 이 값은 그 감소된 것이기 때문에 바로 피해 입은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보상 감수량은 평년 수확량을 뺀 거나 그 다음에 감소된 피해 수확량을 갖다가 하는 거나 똑같은 의미다 하는 부분은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부분에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본격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교재 40페이지 되겠죠.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40페이지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은 작년 교재하고 좀 많이 달라졌죠. 작년 교재는 제가 요약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론서에 있는 내용을 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많이 가져와서 우리는 빠르게 알아보고 여러분 오해독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천천히 살펴보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노지 수박이 새롭게 나왔단 말이에요. 노지 수박. 그래서 마양고옥 사령 옥수수도 옥수수죠. 감감감 차, 콩, 양, 팥까지 그리고 이번에는 노지 수박이 들어갔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재파종 조사할 때는 우리는 마늘만 해당된다. 재정식 조사할 때는 양배추다. 이 부분은 제가 강조를 했던 부분이고 경작불능 조사에서는 차 품목은 제외다. 왜? 차는 경작불능 보험금 위에서 5년 10년 된 차를 갖다가 10년 이상 된 차밭을 다 갈아엎는다고 해서 손실 오겠죠. 그래서 차품목은 경작불능 조사를 하지 않고 경작불능 보험이 없다 하는 부분에서 차품목이다. 이런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전품목은 차품목은 아니다 하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정확하게 읽으면서 수확량 조사는 수확 직전 하는구나. 차만 해당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부하면서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병축에는
감자 품목만 해당되죠. 조사 방법은 이제 다른 품목과 똑같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재파종은 마늘에 해당된다.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은 읽으면서, 여러분 읽으면서 작물의 이치를 파악하면 되고, 실제 경작 면적 확인도 면적 측정기를 가지고 한다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논작물에서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반복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부분, 재파종보험금, 재파종보험금 지급 대상 여부를 조사한다. 재파종 전조사가 있다는 것은 후조사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후조사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후조사. 최종적으로 재파종을 이렇게 했는데 피해를 입고 난 뒤에 그것을 재파종 기준 이상으로 했는지를 항상 봅니다. 그죠? 실제 경작 면적의 10% 이상은 다른 품목과 동일하더라 하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면적은 똑같죠? 실제 경작 면적에서 꽃표, 세모, 동그라미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선정한 지점이 표본구간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가까운 위치입니다. 항상 그죠? 가서 이거는 너무 피해를 많이 입었다, 너무 적게 입었다 했을 경우에는 가까운 위치에서 다른 지점을 표본구간으로 선정해야 되겠죠. 이런 상식적인 내용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후조사 나오죠. 그래서 전조사 시 재파종 보험금 대상으로 확인한 농지에 대해서 재파종이 완료된 이후에 조사를 진행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전조사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가서 사진을 나오게끔 찍고 후조사에서도 이행을 했는지, 재파종이 완료된 이후에 조사를 또 다시 한다 하는 부분은 사진으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는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양배추에서는 재정식 조사를 한다. 그죠? 이건 쭉 읽으면서 소설책 읽듯이 해서 항상 체크해야 될 것 체크하면서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조사. 그러니까 여기서는 재정식이 완료됐는지를 조사하고 피해 면적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재정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정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면적은 피해 면적 제외한다 하고 분명히 나오죠. 예. 그래서 1차 조사에서 이렇게 300제곱미터가 피해를 입었지만 실제로 요것만 했다면 이것만 피해 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예, 그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 부분은 쭉 읽으면서 똑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 식물 재피율이 65% 이상. 예외인 것은 분질 미만 예외다. 분질 미만 60% 이상일 때. 요것만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쭉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경작불량에서 수확량 조사 대상 확인. 수확량 조사 대상 확인인데 옥수수 사료는 제외죠. 왜 그렇죠? 왜? 사료용 옥수수는 제외를 합니다. 왜? 수확량 조사를 한다는 것은 수확 감소 보험금이죠. 수확 감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료용 옥수수는 제외시킵니다. 그죠? 왜냐하면 사료용 옥수수에서는 오직 경작불능 보험금입니다. 경작불능 보험금만 지급한다. 그죠? 왜냐하면 사료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수확이 얼마 됐지 해서 그것을 담보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경작불능 보험금만 지급하는 품목은 했을 때 논작물에서는 조사료용 벼, 그죠? 조사료용 벼고, 밭작물에 있어서는 사료용 옥수수, 예, 요것이 시험에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개념만 이해하면 이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45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식물재 비율이 중요하죠. 자, 식물재 비율이 65% 미만이거나 식물재 비율이 65 이상이 되어도
계약자가 경작불능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수확량 조사가 필요한 농지로 결정한다. 콩팥은 제외. 여기 무슨 말이죠? 식물제 피해율이 65% 미만이거나 그 다음에 식물제 피해율이 65% 이상 되어도 계약자가 경작불능보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향후 수확량 조사가 필요한 농지로 결정합니다. 그죠? 당연히 잘 읽어보시면 식물제 피해율 65% 미만이니까 그죠? 수확량 조사가 필요한 농지로 결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식물제 피해율이 65% 이상 되어도 계약자가 경작불능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콩팥은 제외다.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죠. 이제 식물제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그 다음에 분질미는 60%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았다. 신청을 않았을 경우 이럴 경우에 수확감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품목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품목을 쓰라. 그래서 논작물이고 밭작물일 때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하죠. 논작물일 때는 벼 품목이죠. 벼니까 분질미도 포함이죠. 분질미 이게 품종이잖아. 품종. 벼 품목이죠. 찰벼, 매벼 다 포함이죠. 벼 품목이고 밭작물에서는 콩과 팥입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품목들은 가입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품목들은 식물제 비율이 65% 이상 되었을 때는 무조건 경작불능보험금을 받아야 됩니다. 그 경작불능보험금을 받지 않고 그냥 방치만 했을 때 보험금은 자기 부담 비율이 10%형일 때 한번 볼까요? 10%형일 때 경작불능보험금은 이 농지는 얼마를 받습니까? 10%일 때는 보험가입 금액에서 1000만원이면 1000만원 곱하기 10%형일 때는 2분의 100 마이너스 10이니까 45%에서 45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받지 않았다. 마늘, 그 다음에 밀 이런 품목들은 계속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이것보다 더 나오게 되면 마늘, 밀 등은 더 주지만 이렇게 했을 때 경작불능보험금은 450만 받지만 그 다음에 벼, 콩, 팥 경우에는 가만히 뒀을 때 어떻게 되죠?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1000만원 곱하기 피해율은 65%네. 65% 마이너스 10% 자기부담 10% 하면 이것은 55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피자로 가만히 두고 방치하더라도 수확감소보험금은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규정을 정해놨다. 그 품목이 뭐냐? 논작물에서는 벼, 밭작물에서는 콩, 팥은 경작불능보험금에 해당되면 무조건 수령을 해야지 수령하지 않고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 명확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험의 출제 유력입니다. 올해 이것이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출제 유력이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확량 조사. 그래서 수확량 조사를 쭉 할 때 경작불능보험금 대상 여부만 확인하는 것은 콩, 팥만 하죠. 그죠? 왜? 이것은 경작불능보험금일 때는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요. 수확량 재조사 및 검증조사. 자, 이때 수확량 조사 실시 후 2주일입니다.
2주 이내에 수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재조사 또는 검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시 후에 2주 이내에 수확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수확을 해버리면 조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중요하다. 수확량 실시 후에 2주 이내에 수확을 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않을 경우 재조사와 검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콩조사를 했단 말이죠. 수확량 조사 실시 후에 이 부분에서 이의제기를 한다. 그러면 수확을 하지 않고 빨리 접수해서 재조사와 검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밭작물도 이 부분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15점을 위해서 최선을 좀 다해보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품목별 수확량 조사 적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